배희남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회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었지만은 제가 그분들 앞에서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제 조금 강의를 하겠지만은 파이낸셜 인텔리전스가 가장 낮으신 분들이 목사님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은 아니지만은 저도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는 은퇴하는 친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잘 존경하는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그래요. 근데 은퇴 후의 삶이 참 제가 보기에는 너무 딱해요. 그렇게 또 목사님은 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사모님과 가족 되시는 분들 참 그렇게 정해도 참 대책이 없이 사셨구나. 물론 그런 종교적인 혹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더 한 번쯤은 그런 은퇴 후에 그런 삶을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필요치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염체 무릅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느 교단에서도 지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회장이신 이만우 목사님의 해안이 상당히 존경스럽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Retired to be Rich라고 은퇴 후에도 좀 풍족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은 영어로다 Retired to be Rich라고 하면은 리타이어 해가지고 했더니 부자가 됐다 그런 얘기도 되고 또 하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는 리타이어 해라 그런 말도 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시든지 그런 본인의 마음가짐일 게고요. 오늘 몇 시간 저는 강의를 했다면 3시간을 하거든요. 그래야 어느 정도 의사 전달을 하는데 오늘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된 거 상당히 기쁩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앞으로 신앙 문제는 목사님하고 상의하시고 은퇴 후의 생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이 재정 문제 이런 게 좀 의논할 사람이 있으면은 저를 불러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오늘 만나는 게 계기로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가다 이런 지금 한 7, 8년 됐어요.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같이 인포메이션을 교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번 해왔는데
그런 걸 통해서 오셔서 그 인포메이션도 받으시고 또 이거 집을 사야 되는데 이걸 내 명의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부부가 같이 해야 되나 아니면은 요즘에 말하는 리미티드 라이빌리티 컴퍼니를 만들어야 되나 일일이 그 목사님 변호사들한테 상의하기도 어렵고 그런 점이 있을 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경험이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저한테 상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만나는 그런 좋은 인연으로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서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런 계급장 다 떼고 그리고 제가 소통하는 제가 알고 있는 거, 제가 경험한 거를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러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데 어느 분은 완전히 다 포기한 것 같으시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점잖아서 저게 이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강의가 참 무서워요. 그래서 소통을 해야 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은퇴 후에 그 생활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래도 어느 때 보면은 깝깝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그러면은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셨겠지만은 60몇 세의 딸이 90살 먹은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그 90살 먹은 어머니를 그거를 어떻게 죽이고 그리고 이제 구속됐고 또 한 신문을 보니까는 또 65세 된 틀림없이 가장일 텐데 그 사람들이 가까워요. 여기 칼리지 포인트 BJ 주차장에서 이렇게 또 자살했다는 그런 얘기.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제일 자살을 하고 이게 삶의 저기 없다 그런 거는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희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는 그건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우리 동포사회에 어떤 한 사람한테 신문에 이렇게 나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게 어떤 때는 내 문제로 그게 다가올 때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어디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한 대까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넘겨주세요. What is the 그 전에 거세요. What is the goal of your exit strategy? 저건 무슨 말이냐면 은퇴한다는 거예요. exit 한다는 거는 은퇴할 때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은퇴 후에 은퇴하게 되면은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죠? 지금 은퇴 안 해도 못 벌어요. 근데 하여튼 더 못 벌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은 돈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은퇴해 보세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은퇴하고 나면요 일할 때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면은 너무나 돈 쓸 때가 많아요. 또 바빠요. 우선 닥터한테 가는 그것만 해도 스케줄만 해도요
치과 끝나면은 또 안과 가가지고 안과 다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스케줄 따라하기 힘듭니다. 또 어느 데 가면은 뭐 그 검사 쪽에 그냥 들어가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굶어야죠. 청소해야죠. 참 너무 스케줄도 바쁘고 힘듭니다. 돈 쓸 때는 더 많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25,000불, 연에 25,000불을 그보다도 못 벌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건 푸어예요. 아주 가난한 겁니다. 예? 25,000불이면요, 저 그렇게 적은 돈 아니에요. 25,000불이면 한 주에 주급으로 500불이에요. 지금 의대 안 해도 500불 받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500불 벌게 되면은 저 사람은 이 생계 위협을 받고 괴로운 그런 아주 푸어한 그런 상태랍니다. 그 다음에 25,000불에서 저 공이 하나 빠졌네. 네, 만불이 아니라 공이 하나 빠졌어요. 25,000불에서 10만 불 per year. 1년에 10만 불 살게 되면은 갖게 되면 그게 미들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만 불은 벌어야 되겠죠. 그래야 버는 게 아니라 10만 불의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저 어느 정도 체면 유지하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affluent라는 거는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도 좀 저 10만 불 가지고도 모자르고 10만 불에서 밀리언 달러 그 정도의 수입이 1년에 있어야 그래야 좀 풍족한 그런 삶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한 후에 아주 쪼들리면서 살고 싶으세요? 그런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적어도 10만 불 정도, 10만 불에서 10만 불 이상을 벌어야 10만 불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그런 대로 어플루언트한 그런 그 세상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리치하려면은 수입이 100만 불이 넘어야 돼요. 1년 수입이. 울트라 리치라는 거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그 밀리언에서 그 이상. 이게 뭐 잘못됐다. 맞나요? 그렇게 하여튼 저 밀리언 이상이 돼야 그 다음에 울트라 리치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리타이어는 언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50세요? 리타이어 할 준비가 돼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수입이요, 여기에 나오는 게요, 저거는 그 엑시트 스트래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런 수입이 어디에선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나는 리타이어해서 아주 가난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수입이 25,000불도 안 됐을 때 리타이어하면 돼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수입이 25,000불이 됐을 때 그때 리타이어 하세요. 좀 풍족하게 살고 싶다 할 때는 10만 불 이상, 즉 10만 불 이상의 돈이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캐시플로우로다 넘어올 때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리타이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돈 그거 버느라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다 가더라고요. 제가 1981년도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는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거 없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있어봤자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노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그냥 돈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제가 81년대 왔으니 지금 36년 됐잖아요. 그죠? 37년 된 겁니다. 내가 그 세상에 태어나서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37년 동안 세탁소 하는 거예요. 지금 세탁소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그저께 시에서 그 에미넌트 도메인이라고 그래갖고 제 공장 부지를 다 가져왔는데, 그래서 아마 이제 지난주에 공장을 접었어요. 이거는 무슨 목적도 없이 그냥 내 한번 태어난 이 인생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큰 이상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그거 사실 그냥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거기다 쓰니까는 다른 거에 시간을 못 써요. 어떤 걸 보지도 못하고, 어쨌든 이러한 자기가 목표한 그런 골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리타이어 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태인들은 종교가 하나죠. 유태인들을 제가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거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바미스바라는 게 있어요. 그 바미스바는 애가 13살이 될 때 그때 성년 의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성년식을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결혼식 할 적에 그냥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보면 바미스바 할 때 있죠. 13살 먹은 거 아들 하나 낳아놓고 13살 먹으면 그때 얘 성년이 됐다 하면서 성년 의식을 하는데, 많게는 3,000명, 2,000명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갈 때는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적에 어떤 우선 친척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14,000불, 14,200불인가까지는 그냥 후리로 줄 수 있죠. 체크를 다 들고 가요. 그래가지고 14,000불씩 100명이 준다고 하게 되면은 걔 앞으로, 부모 앞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걔 앞으로다가 140만 불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140만 불을 주면은 그날로 그 다음날이겠죠. 가서 은행 구자를 열고 얘 앞으로 140만 불의 도네이션이 다 들어가고, 그걸 미천으로 해서, 유태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귀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구입하고 거기서 이제 수입을 올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만 불을 자본으로 해서 건물을 사고, 사는 건 집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커머셜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해가지고 얘가 대학교 갈 때쯤 되면은 한 달에 10,000불의 수입이 나오는 거는 그건 다반사겠죠. 13살 먹어서 20살을 저거하게 되면 7, 8년 되는 거 아닙니까? 7, 8년 후에 한 달에 10,000불 수입이 나오는 거는 그건 이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12만 불이니까 그때 리타이어 해도 풍족하게 살겠죠. 동의 안 하시네? 숫자 개념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은 한 달에 10,000불씩 어떤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얘가 대학교 들어가서 한
한 달에 10,000부씩 나오니까 여기서 그 도표를 보면 우리가 보면 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은 1년에 12만 불의 수입이잖아요. 1년에 12만 불이면은 풍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 아무 소리 안 하시면 저 안 하는 줄 자꾸 이 말만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이 맨하탄에 말이죠. 그 건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동산이. 그 건물의 65%에 해당하는 것이 주이시 소유예요. 찾아보세요. 헐리우드 그 영화 거기서 그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죠. 그 거기에 감독, 영화 감독이라든가 음향, 무슨 시나리오 작가, 연출가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유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게 통하죠 전부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새로 신흥 부자들 많이 나오죠. 뭐 주거벅이니 무슨 뭐 이런 이 사람들은요 거기 주이시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국 애들은 하버드 가면 이저 아이비 리그 대학 보내려고요. 그냥 길을 써가면서 요거 보내면 얘가 나가서 졸업해서 좋은 데 취직해갖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를 편안하게 해줄 거다. 그런 생각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을. 그리고 가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인류대학 나오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고등학교까지 아주 뭐 땡땡이에요. 그러다 그 대학교 가니까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숙제 안 해오면 죽인다고 그래야 조금 해와요. 한 반 정도. 근데 대학교 들어가니까 좋은 대학에서 그런지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랬는데 그게 숙제야. 우리는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놀래는 얘기나 같아요. 그랬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여기서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도 하버드나 뭐 인류 대학에 가보면은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1등을 해야 그래야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럴 테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들만 하고 어떤 아이는 4년 할 거를 3년에 맞추고 그러고 취직합니다. 그러면은 부모들은 굉장히 자랑해요. 딴 애들은 4년 내 등록금을 우리 애는 3년만 내고 이렇게 좋은 데 취직했다. 근데 사실 공부라는 거, 그 공부하는 거, 그 선생님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취직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학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좀 공부했지. 그 다음에 가서는 취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게임만 해요. 요 게임 하는 거 있죠. 게임 하는 게 그게 나쁜 걸로 우리는 인식이 돼 있는데 그 게임 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는 세상을 주물릴 겁니다. 그만큼 공부 잘하고 그런 사람 이제는요 대학교가 직업을 준비해주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인류대학 나올수록 그 짭을 못 잡고 그런 실업자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야간 뭐 이런데 대학교를 한 5년 걸리고 6년 걸리고 이렇게 나와도 그 사람은 나와서 그로서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도 좀 그런 그 지식 안 하는데 나와서 그런 걸 해도 배운 지식이 있으니까 더 잘 살고 그럴 기회가 많아요. 그냥 옛날처럼 너 해서 의사가 되라 변호사가 되라. 요즘 우리 사위도 변호사고 뭐 딸도 변호사고 그런데 그 사무실에 가보면요. 야 콜롬비아 로스쿨 어디 인류대 로스쿨 나온 사람들이요. 돈 땡전 한 푼 못 받고
와서 그걸 뭐라 그래? 수습 하는 거, 인턴 하는 거, 인턴십. 그것도요,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 세상이에요. 옛날처럼 변호사 딱 당을 그냥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주거법원이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학교 이 대학교 2학년 다니다가 중퇴하고 막 이래도 그렇게 잘하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좋아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부모라든가 이런 부담 없이 아니 나는 내 건물 그거 하나만 잘하고 있으면 거기서 한 달에 10,000불씩 나오니까 플루언트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자기는 그 다음부터 즐기고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대로, 영화 만드는 사람은 영화 만드는 사람대로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자기 자식이나 손자들이 인류대학 나와서 열심히 저거 하다가 그러니까 취직도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그런 걸 바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런 지금 그 도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적은 거는 리타이어 하는 거는 때가 없다는 거. 언제든지 준비가 되면 과감하게 리타이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하고 싶은 걸 사고 살고 그렇다는 거죠. 최소한도 1년에 10만 불 이상의 그 돈이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그런 게 있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리타이어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서 What is financial freedom 그랬어요. 그 financial freedom이라는 거는 이걸 번역하기에 재정적 자유 이런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게 돈 걱정 안 하는 겁니다. Financial freedom,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financial freedom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그냥 내가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이런 생각 말고 그런 거 말고 제일 걱정거리가 뭐예요? 사실 돈 걱정이죠. 솔직하게 해서 저도 그렇게 건물도 많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돈 걱정이에요. 그만큼 저걸 하는데 이 financial freedom이라고 그러는 건 보세요. Being free financially means you can maintain your desired lifestyle without a regular paycheck. In other words, financial freedom is the 21st century definition of successful retirement. 그랬어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은 being free financially 경제적으로 프리하게 되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은 당신의 desired lifestyle,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거다. 유지하는 게 뭐냐면 without a regular paycheck. 매달 페이책 주는 거. 페이책이 뭐예요? 급료 주는 거죠. 그런 급료, 월급 그런 겁니다. 그거 받는 거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21세기 오늘날 저것이 하나의 successful retirement의 하나의 정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으시기 좋게 여러 장을 전에는 하나에 조그맣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랬는데 읽으시기 좋으라고 이렇게 크게 인쇄해서 해놨었으니까 가끔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돌이켜보세요. 근데 저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렵게 생각 없이 자기가 노동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받는 페이책 말고 그냥 어디서 나오는 돈이 그게 평안하게 자기
생활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파이낸셜 프리덤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의 목표는 리타이어 하되 파이낸셜리 프리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리타이어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계시는 분은 지금 고쳐잡으세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못 고쳐요. 예? 그거를 어떻게 고치냐? 내가 해보니까 됩니다. 틀림없이 돼요. 그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다시 나간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됩니다. 교회를 하시더라도 목사님이 그걸 좀 이러한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인뿐 아니라 교인들이 잘 사는 거 좋으세요? 아니면 못 살고 나중에 천국만 가는 게 좋으세요? 잘 살고 천국도 가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것은 인컴은 수입이에요. 자기 수입이 living expense, 사는 데 들어가는 그러한 cost, expense, 비용이에요. 자기 수입이 사는 데 필요한 그러한 그 비용보다 더 크거나 최소한도 같을 때 그때는 우리는 financial freedom을 가졌다고 합니다. 버는 게 수입 들어오는 게 자기 쓰는 것보다 더 많아야 돼요. 적으면 그땐 고난이죠. 모두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어. 그러면 그때는 그런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인컴이라고 그러는 거는 요 인컴이 아침 새벽에 4시에 나가가지고 저 한탕 뛰고 저녁에 또 한탕 뛰고 이렇게 해갖고 그 받는 보수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페이첵이 아니에요. 인컴은 패시브 인컴이지 페이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가난한 이유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개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럴까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 신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은경이라고 하는 이쁜 그 배우 있죠? 그분이 지금 파산이에요. 파산. 왜냐하면 세금을 갖다가 8억이나 밀렸대요. 그 돈을 못 벌어서 그럴까요? 그 사람보다 돈 못 버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래도 8억씩 세금 밀리는 사람 없어요. 돈을 버는 거 가지고 돈을 많이 있는 거, 돈이 버는 거 가지고 이걸 경제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식이 이게 귀엽게 곱게 키워놨는데 이게 뭔 짓을 하는지 게임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갬블하고 이래가지고 여기서 돈 끌어 쓰고 막 카드 막 쓰고 그래가지고 갚지 못하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 나 이거 10,000,000불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없으면은 제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불 갚아주면은 요거만 갚아주면 얘가 다시 제대로 될까요? 그 10,000불이 있으면은 신용불량자 될 자식을 고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면 안 돼요. 돈이 있으면 뭐 될 줄 알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그 권투 선수 있죠. 그 선수는 한 번 가서 섰다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고 한 번 하게 되면 그 수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완전히 도산하죠. 왜 그럴까요?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 집에다가 말이에요. 호랑이 2마리 키워요. 예?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네. 사는데도 돈 들어가지만은 그거 관리하려면요. 매일 그 먹여야지 막. 아니 그걸 왜 키워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돈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돈이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캐시플로우. 우리는 이런 돈을 특히 이런 그 페이첵이라고 이 노동해서 얻는 돈은 페이첵이에요. 그러나 이런 그 패시브 인컴. 패시브 인컴은 뭐냐면 내가 노동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나오는 돈. 그래서 대개 그런 돈을 우리는 캐시플로우라고 그렇게 더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근데 이 캐시플로우의 쿼드런트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돈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물으니까는 지금 8시간 일하는데 투잡을 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죽어라고 열심히 해요. 사람이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도 힘든 건데 투잡 뛰어서 16시간 일을 하게 되면 견딜까요? 못 견뎌요. 몸이 부서져요. 오히려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저걸 했는데 그 남편이 저처럼 오늘 강의도 왜 PT도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저걸 하는데 이제 이빨이 이렇게 보세요. 이빨이 아파갖고. 근데 돈은 딱 얼마가 있는데 요거는 또 자기 자식이 오늘 그 바이올린 레슨 하는 거 그거 돈 안 갖다 주면은 못 가는 거예요. 여태 몇 년을 해왔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와이프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치과에 가서 이빨을 빼든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바이올린 값을 주겠어요? 대개 우리 한국 엄마들은요, 남편은 그냥 아스피린이나 가서 먹어. 먹고 가. 그리고 바이올린 값 줍니다. 왜냐면 그거 중단되면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붓고 그리고 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못 받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저거 그러는데 너무 결혼식에 가서 보면은요, 좀 한국 분들은 이렇게 잘 빼입고 가도 좀 키도 적고 좀 그래요. 근데 너무 막 입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하잖아요. 그 외모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자꾸 맨날 친구라도 아만 좋은 친구라도 그냥 여기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맨날 아프다 그러고 그럼 그 친구 떨어져요. 좀 기분 좋게 해줘야죠. 근데 이건 농담이고요. When we examine the cash flow quadrant pictured below, it will become easier to understand the most financial IQ. 여기서 E라고 그러는 거는 이 캐시플로우, 돈이 나오는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E라고 그러는 거는 E stands for employee. 예? employee.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일하면 페이첵이 나오고 그런 사람. S는 stands for small business, self-employed or specialist. 저건 무슨 말이냐면 S 국면에서 돈이 나오는 사람은 그런 자기가 스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뭐 네일 사롱을 한다든가 이 음식점을 한다든가 그로서리를 한다든가 세탁소를 한다든가 이게 다 스몰 비즈니스예요. 그죠? 그 다음에 employed, 그 self employed 자기가 하는 거. 스페셜리스트 치과 의사라든가 브로커라든가 보험 설계사라든가 대개가 그 스페셜리스트예요. 그게 S입니다. B는 stands for big business. 비즈니스라고 다 같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여기서 B 국면의 비즈니스는 적어도 500 employees, 그러니까 500명 이상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그런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건 뭐냐면 또 특히 구별을 해보면 스몰 비즈니스하고 빅 비즈니스의 차이는 스몰 비즈니스는 자기가 그거 두고 어디 갔다 오면은 한 열흘만 그 여행 갔다 오면은 그게 뭐가 돼요? 개판이 되죠? 비즈니스가. 그건 스몰 비즈니스예요. 근데 자기가 한 1, 2년 외국 유학을 하고 와도 똑같아. 그 경영과 투자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런 거는 빅 비즈니스입니다. 그 다음에 I stands for investor. I는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investment. 저는 4개 국면이 있는데 요쪽은 뭐예요? 요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페이첵에 의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아프면 아파서 못 가게 되면 그것도 끊겨. 좋은 회사 다니는 사람은 한 달쯤은 봐줄 줄 몰라도 대개가 1주, 2주 아파서 못 가면 그게 끊깁니다. 요쪽은 그런 거예요. 요쪽 오른쪽 국면은 아까 한 1년, 2년 가도 회사가 잘 굴러가고 돈이 나오죠. 또 인베스트먼트. 그거 뭐 은행에 인베스트한테 만들든가 또 회사에 줄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돈이 이쪽은 어때요? 내가 골프를 치든 아프든 무슨 짓을 해도 돈이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달라요.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돈이 다른 겁니다. 이 캐시 플로우가 이쪽에 나오는 거는 레이버드 인컴이라고 그래요. 어운드 인컴. 왼쪽에서 나오는 건, 오른쪽에서 나오는 거는 요게 패시브 인컴이에요. 패시브 인컴 아시겠어요, 이제? 오늘 꼭 기억하실 것은 파이낸셜 프리덤 기억하셔야 되고, 언제 리타이어 해야 맞는가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런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 패시브 인컴.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사람은 아프면은 돈 못 받죠. 장사 안 되면 돈 못 받아요.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fear가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그럼 행복할 수 있어요? 행복해야 안 해요.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그럴 때 요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헌금을 못 해요. 뭘 해도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야 이거 다 해놨다가 또 내가 내일이라도 실직하면 이런 항상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에이까지 그거 안 나왔다고 쳐. 그러면은 큰 돈도 쓸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걸 지금 시작한다고 할 때 어떤 쪽에 쓸까요? 어떤 쪽에 사야 돼? 예?
나 같으면 내가 다시 인생을 산다면 이쪽에 안 서요. 이리 쓰지. 그러면 나는 이제 다 글렀다 치고 내 손자들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예? 야, 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월급 받아서 다 쓰지 말고 저축해서 집 사고 맨날 요 소리만 할 거 아니에요, 반복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했어요. 의과대학 나오고 다 했는데, 나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의과대학 나와서 하니까 처음에 배치한 게 어디냐면은 이 이머전시 거기 이제 닥터 ER 닥터로 간다고요. 가면은 거긴 이거 의사 뭐 살림 이런 그런 정신이 없대요. 그냥 뭐 겨울에 되면 그 홈레스나 이런 그 또 이게 또 뭐 잘못된 게 이런 그 피를 갈아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맨정신으로 와가지고 피 갈아주세요 하게 되면은 그건 돈 받는데요. 그렇지만은 길에서 실어져가지고 앰뷸런스 타고 오면은 돈도 안 받고 해준대요. 그러니까 맨 그런 사람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러려고 닥터가 됐나? 네? 내가 본데 그전부터 나는 그냥 축구만 하고 싶다 그랬는데 엄마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신세가 망쳤다고. 이런 웃을소리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게. 밝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컴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로소득이다 뭐 이러면 이런 적대의식이 있어요. 좀 이런 반감 같은 게 있어요. 예? 누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강남에서 땅을 사가지고 뭐 한다든가 또는 건물 수입만 해도 얼마라든가 이런 소리 하면은 그 사람을 아주 뭐 무슨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도 한국에 가서 친구들한테 너 뭐 해서 돈 벌었어? 그러고 내가 동산 했지. 그러면 저는 머릿속은 텅텅 비고 저 그렇게 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책도 저만큼 제 나이에 저만큼 책 보는 사람 드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이들이 보기에는 뭐 그냥 어디다 투기해가지고 땅 사가지고 그냥 벼락부자 된 줄 이렇게 알아요. 그거 부동산 투자가 이게 그런 그 투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의 과학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앞으로 조금 오늘 요 시간에 다는 못해요. 그러나 저거 오신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우리가 코스도 개원하고 그럴 건데 와서 해보세요. 이건 과학이에요. 제가 맨주먹으로 81년도에 와가지고 불과 30몇 년 만에 이만큼 그 부를 이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산 거는 언제부터냐면 95년부터예요. 그게 81년도에 와가지고 95년까지는 잘 몰라가지고 허송세월 많이 했어요. 95년부터 따지고 되면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남짓한 거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거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전 투자 받을 거 없어요. 투자 받을 건 하나도 없고 가르쳐드리고 싶은 그 생각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입 중에서도 이쪽에 있는 수입은 레이버 수입이니까는 이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이걸 하면서도 이런 오른쪽의 수입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것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패시브 인컴을 하고 파이낸셜 프리덤을 패시브 인컴이 자기가 쓰는 리빙 코스트보다 많을 때라고 그랬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How to increase your financial intelligence 그랬어요. 그는 어떻게 하면은 financial intelligence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생각인데 굉장히 인텔리전스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한국에처럼 옛날처럼 금수저로 태어나야 된다.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면 감옥 가기 딱 맞아요. 예?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감옥 가는 사람 많죠. 저거 보세요. 그 increase your financial intelligence는 make more money, protect your money, budgeting your money, leveraging your money, improving your financial information. 이렇게 그 5가지로 보는데 저게 사실은 한 책에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제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지금 설명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make more money 그랬어요. 여러분들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모르시나? 알면서도 예? working hard. Yes. 그래서 working hard예요. make more money 하래요. 또 예? use your brain. Yeah. Invest your money. Invest your money. Yeah.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우선 제일 처음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할 때 많이 벌려면은 working hard예요. 그럼 시간당 8시간 일하는 사람은 20시간 일하고 그래야 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명한 영어 강사였었어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강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보면요. 약이 장모님이 사다 줘, 우리 어머니가 사다 줘. 그러니까 약이 이렇게 쌓여요. 약 먹으면 이제 저거는 별의별 약을 다 먹는 거야. 어떤 때는 뭐 구렁이 쌓는 것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래도 강의하다가 스톡하면 피 싫어지고 아주 꼬챙이처럼 말랐었어요. 많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그건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도 개가 안 나는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간당 20불을 받는다 그러면서요. 시간당 20불 받으면 괜찮은 거죠. 이 사람이 40시간을 일을 해요. 일주일에. 그럼 얼마입니까? 800불이에요. 여기서 150불 마이너스 해야 돼요. 예? 그거는 텍스니까. 그건 뭐 지 손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엉크쌤이 다 가져가죠. 그러면은 주에 650불입니다. 요거를 150불만 쓰고 500불을 저축한다고 해보세요. 이 500불을 52주인데 50주라고 그러면 5, 25, 25,000불이에요. 연애 25,000불입니다. 그럼 이 25,000불을 10년 동안 저축해봐야 얼마예요? 25만 불. 이거 개가 나요? 충청도 말로 개가 안 나죠? 근데 요걸 애들한테 내 귀한 자식한테 이거를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얘가 요즘에 집 있죠? 웬만한 집이면 100만 불 넘어요. 웬만한 거 살만 하면. 근데 이거 1시간당 20불짜리라도 이런데 이걸 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오늘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저 사람 이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을 열고 이걸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바꾸는 거 그게 영어로는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시게 되면은 앞이 보일지 몰라요. 보일 겁니다. 그 추구하면은. 그런데 야 내가 이래봐도 이렇게 해도 내 생각대로 해도 지금 70평생 잘 살았어. 지가 뭘 한다고. 요렇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메이크 모어머니 하는 거 있죠? 지금 다 못 받아들이셨어요. 돈을 더 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네 국면이 있었죠? 네 국면 중에서 왼쪽 국면이 아니라 오른쪽 국면에서 돈이 나와야 돼요. 즉 뭐예요?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내야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봉급을 가지고도 여유롭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봉급을 가지고도 못 살아요. 그게 그런 겁니다. 첫째로 메이크 모어머니 하는 거는 오른쪽 국면에서 돈을 벌도록 해라. 프로텍트 유어 머니. 프로텍트 유어 머니는 돈을 지키려는 겁니다. 일건 이렇게 잘해가지고, 여기 미국에서는요, 제가 왜 이런 그 비영리 재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냐면은, 억지로 번 거 이거 자식들한테 물려주면요, 내가 보니까 이거 물려주면 하루아침이야. 하루아침에 제대로 못하고 절대로 간수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뭐 건물이에요. 큰 건물들 아주 잘 그 경영을 하고 그러면 돈이 나오고, 조금만 잘못하면은 이건 케이오스예요. 근데 몇십 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아주 이지에 참 밝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은. 그런데도 아슬아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거 우리 딸 맨날 저거나 하지? 지금도 그냥 페이책 의존하고 조금 더 올라갔다고 춤추고, 예? 또 뭐 어떻게 했다고 슬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기. 예? 그걸 이 재산을 소유한다고 그러는 거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이게 올 때도 그렇게 태어날 때도 자기 의사대로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하에서 태어났잖아요. 갈 때도 똑같아요. 모르는 순간에 언제 부르면 가야 되는 겁니다. 다 두고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카톡을 보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어요. 나 같은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이제 좀 괜찮다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이 너 일로 와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아무도 없는데 검은 양복 입고 가방 트렁크 하나 든 그런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가자고. 이게 왜 그러냐, 이제 가야 된다고 하늘로. 그러니까 이게 난 못 간다고. 이게 얼마나 열심히 일해갖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내 이런 부를 했는데 그걸 가면 어떡하냐 그런 거예요. 이 가방을 하나 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는 저 가방에 다 넣고 갈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방에 그래서 그 뭐냐고, 내가 건물도 이렇게 많으니까 건물 그런 거 문서가 그런 거 가져갈 거냐. 야, 하늘나라 가면은 문서가 뭐 필요했냐, 그건 저기 쓰레기다. 그러면 뭐냐고, 내가 가리킨 그 무슨 뭐 가리키고 그런 업적이냐, 그것도 아니래. 하여튼 그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져갈게. 부모, 형제, 아들, 딸 뭐 거기 들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건물이 많지만 그 건물을 처음에 한두 개 있을 때는 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앞에 가서 딱 서 있으면은, 야, 맨하탄에 내가 이 건물의 오너야. 그러면서
굉장히 밥을 안 먹어도 뿌듯했어요. 근데 여러 개를 갖다 보니까는 이게 다 책임이에요. 왼수 덩어리들이에요. 팔면은 돈은 많은데 그게 다 뭐 할 거예요. 팔아서 돈이 많은들 그걸 갖다 뭐 했을 거예요. 내가 먹는 건요, 하루 3끼인데 2끼밖에 안 먹어요. 또 3끼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그래갖고 우리 와이프가 야단치니까 2끼 먹는데, 그렇다고 그걸 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이런, 그래도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파이낸셜 프리덤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 한만 갖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메이크 모어 머니 하는 것은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텍트 유어 머니 하는 거는 그 세금 같은 거 있죠. 뱅크라든가, 이 B자들하는 게 좀 그래, 뷰로크래프트, 세금 있죠. 똑같이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년 10만 불의 그 돈을 받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매년 10만 불을 벌어요. A라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3,000불짜리 월세를 얻었어요. B라는 사람은 여기 이거를 다운 페이먼트를 해갖고 집을 샀어요. 그래서 모기지로다가 3,000불씩을 내요. 그러면 그 몇 년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3,000불 월세 낸 사람은 1년에 집세로다가 10만 불 번 거에서 36,000불을 냈죠. 그 나머지 갖고 쓴 거죠. B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모기지로다 3,000불을 낸 거예요. 그러면 돈 쓴 건 마찬가지 같은데 2년 차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은 뭘 받아요? 36,000불에 텍스 리턴이라는 걸 받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10만 불에서 이 사람은 마이너스 36,000불을 했고, 이 사람은 마이너스 36,000불을 했다가 다시 받으니까 그대로 됐죠. 응? 요거는 아주 피근한 예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그 파이낸셜 IQ가 인텔리전스가 모자라 가지고 그거를 잘못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내 연세대학교 그 신학과를 나왔는데 그거 아주 데모 때 그냥 데모하다가 이렇게 코뼈 부러지고 그런 그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아들이 뭐 여기서 뭐 저걸 한다고 그래갖고 하는데 아주 꼭 맥혔어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타여타해서 이 뭐 한의사예요. 그 한의 그걸 하는데 아들이 그 집을 사게 했어요. 이렇게 해갖고 다운 페이먼트 조금 하고 이렇게 해갖고 했더니 막 뭐라고 그러는데 나한테 뭐라고는 안 하고 그 저기 아들한테 이 집을 빚을 얻어가지고 집을 하면 어떡하냐고, 집을 사냐고. 요걸 모르는 거예요. 요걸. 네? 왜 꼬박꼬박 그 세금을 내요? 그걸 해서 이렇게 리턴하면 자유롭게 쓸 텐데. 자, 그럼 프로텍트 유어 머니 대충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버지팅 유머니. 돈을 버짓을 해야 돼요. 예산을 세우고. 애들한테 요즘에 돈 가리키면 못 쓴다고 그러는데 난 우리 손자, 손녀가 5명이에요. 근데 애들 올 때 그 일요일, 주일날 이제 와서 저걸 하면은 모였을 때요. 산수를 가리키는데 돈으로 가리켜요. 돈을 다 흩어놓고 제일 어린 놈은 가서 그거를 1불짜리, 10불짜리, 100불짜리 이걸 다 이렇게 추리라고 그래요. 얼굴대로 맞춰서. 그러면 이제 그거 추리고. 하여튼 그 돈을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리고 30분만 같이 공부를 하면 100불씩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사돈은 2분이 다 의사예요. 허즈밴 앤 와이프가 다 의사인데 애 다 버려놓는다고. 저 사돈이 애 다 버려놓는다. 애가 네가 요번에 태권도에서 블랙벨트 따면은 돈 준다고. 얼마 줄 건데 그러니까 10불, $10 그래. 저 의사분들은 이게 돈 또 개념이 없어요. $10 그러니까 에이 안 하고 말지. 30분만 우리 저 할아버지하고 30분만 이게 돈 장난하면은 100불을 주는데 무슨 10불 갖고 애들이요. 요즘 애들이 이 카드만 있으면 그냥 그거만 다 그냥 저절로 뭐 다 나오는 줄 알아요. 음식점에 가서도 그냥 카드 주고 하니까 그냥 놀러 가서도 개념이 없어요. 조그맣게 그냥 조금 전에 산 기념품 또 조금 있다가 버리고 또 다 딴 거 사달라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딱 갈 때 이번 여행에서 한도액은 40불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사. 이거요. 그럼 가서 이렇게 보고 안 사요. 40불 그대로 갖고 와요. 예? 이렇게 저보고 사라고 그러면요. 돈 주고 저보고 사라고 그러면은 그거 안 사요. 그리고 계산도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생일날 얘는 무슨 쿠키가 좋아하는 쿠키가 따로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사는데 그런 선물 같으면 네 돈들로 해라. 그렇게 하고 하니까 가가지고 쿠키 거기 유명한 데 모양이에요. 요 카운터보다도 적은 놈이 가가지고 이제 얼마 하니까 45불이래나 그러니까 $45. It's just a cookie. 그거에 개념이 있는 거예요. 45불에. 애들 돈 주세요. 돈 주고 이렇게 할아버지 저럴 때도 그거 계산하게 하고 그거 애 안 버려요. 어차피 그 돈 모르면은 버리려면 일찍 버리는 게 낫잖아요. 나중에 커가지고 버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크게 사고 치죠. 하여튼 그런 버젯하는 거 우리도 요 강의를 들으면은 버젯하는 게 정말 이해도 가고 제대로 쓸 수 있어요. 버젯이 하는 거, 레버리지 하는 거. 저건 또 얼마나 중요해요. 레버리지 하는 거는 빌리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갖고 있으면 요걸 가지고 크게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좀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15분이요? 오케이. 그럼 하여튼 요거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인포메이션을 갖는 것도 집에 앉아서 가만히는 안 됩니다. 이런 그 세미나라든가 이런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참여하셔가지고 인포메이션도 교환하고 간접적인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세요. How to achieve financial freedom.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Paradigm shift, change the reality. 지금 현재 나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사실 얼마짜리나 되나? 한번 보세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래서
형편없으면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또 바꿔져요. Cash flow and leverage, who I am 밑에가 그 나는 누구인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cash flow and leverage. 이 financial freedom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 그럴까요? 그거는 캐시 플로우라는 거, 아까 패시브 인컴이라는 거, 그거를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는 레버리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서 빚지지 마라. 빚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있죠? 농경사회. 그때는 빚진다는 걸 그건 안 되죠. 빚은 왜? 이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이자가 늘어나는데 개가 안 나게 그냥 그 빚을 지고 그러고 빚을 지면은 그걸 어떻게 헤어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난 우리 어머니한테서 계속 빚지면 안 된다는 게 이게 아주 그냥 못이 박혔어요. 근데 사실 비교해 보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빚으로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 지가 뭐 다 가져와서 우유도 갖고 나오고 그런 놈 있어요? 다 엄마한테 빌붙고 다 빌붙어가지고 이렇게 빚지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거 아닌 거 없죠. 다 결국은 하나님한테서 빚지는 겁니다. 이 빚을 지는 게 레버리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 이만큼 된 거는 옛날 흥선 대원군처럼 배척을 하고 자립자족을 주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박 대통령 되고 나서 여기 가서 차관해오고 독일 가서 구걸하고 이렇게 해갖고 돈을 결국 빌려가지고 이렇게 일으킨 거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다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빌리고 죽을 때 갚고 죽으나 밀리고 죽으나 쫓아올까요?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고 돈 없는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니고요.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처음에는 빚지니까요. 가슴부터 떨려요. 덜덜 떨리고. 제 빌딩이 수십 채가 있는데 그거 모기지가 다 있어요. 모기지 없는 빌딩 없어요. 모기지 없는 집이나 모기지 없는 빌딩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발 뻗고 자는 게 아니라요. 오그리고 자야 돼요. 저는 빚이 많으니까 발 뻗고 자요. 이 어떤 괴병 같은 그런 소리인지 모르지만 요즘에 집이 이렇게 두 채가 있는데 어떤 한 집은 모기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집은 은행에서 언더워러야. 예? 이건 저기 뭐야 은행빚 갚으면 아무것도 안 나와. 근데 눈이 와서 거기서 누가 하나 넘어졌어요. 가둔 사람이. 그러면 이 넘어지면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많이 다쳤어요. 그럼 저기 변호사를 하여해갖고 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가 물어봐요. 여기서 했다 그러면 이거 쳐보면은 컴퓨터로 쳐보면 한 집은 모기지가 프리, 한 집은 모기지가 꽉 차 있어. 그러면 너 요 집에 넘어졌냐, 요 집에서 넘어졌냐 그러면 이 집 앞이냐, 이 집 앞이냐 그래 글쎄 잘 꼼꼼해서 글쎄. 그러면은 모기지 없는 집 앞에서 넘어졌다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넌 여기야.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이게요, 집이 모기지가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서 친구하고 싸울 때도 맞으세요. 그냥 떠밀지도 마세요. 또 하다못해 뭐 요즘에 미투 많이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미투도 안 당해요. 좀 뭔가 있어야. 그러니까 뭐 있는 사람은요, 모기지 없이 그 집이라도 온전한 거 갖고 있는 사람은 시비도 걸지 말고, 또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자동차 그거 가서 그 자동차 몰고 다니면 사고 잘 나잖아요. 어떻다 보면은 이게요, 사고 당해보면 아시겠지만은 요렇게 생각하면 아픈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괜찮은 것 같고, 그럼 또 의사나 이 변호사들은 자꾸 그래요. 이게 1년 후에도 나타나고 2년 후에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다 조사해야 되죠. 그러고 보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 세상이 자꾸 험악해지기 때문에 빚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서는요,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돈 안 줍니다. 안 꺼져요. 세상이 달라졌어요. 은행에 가서 내가 돈이 이렇게 많다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렇게 큰 소리 쳐야 이게 자꾸 빌려주려고 애쓰고 그러죠. 나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망해요, 뭐 막 이러고 해보세요. 돈 없는 사람한테는 이자율도 더 높고, 안 그래요? 돈 안 해. 그러면 더 낮춰줘요. 네? 그리고요, 집도요, 다 뻔한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집이, 어떤 사람은 100만 불의 빚이 있어요. 똑같은 집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불의 빚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되죠. 뭐 잘못돼가지고 돈을 못 낼 때 은행에서 포크로저 하는 게 어떤 거 먼저 포크로저 할까요? 100만 불짜리 이거 포크로저 해봐야 밑절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자도 깎아주고 이렇게 가능한 한 그걸 해줘요. 그러나 이 10만 불 이거는 거리에 내놓고 팔아도 충분히 자기 변호사비 뭐 이런 것까지 다 뽑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요것부터 포크로저 합니다. 제가 이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까? 진짜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이게 건물을 살 때도 어떤 건물이 굿 에셋이냐 굿 데트냐 이런 거를 지금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흔히 그래요. 저한테 와서 이 집이 이게 옛날에 500만 불에 나왔던 건데 지금 그 사람이 급해가지고 400만 불에 판다고, 빨리 사야 된다고,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 근데 그거는요, 그때 500만 불이고 지금 400만 불이고 그러면요, 그 400만 불도 잘 안 팔리고 그러는 거니까 그건 소용없어요. 자기가 400만 불에 사가지고 또 500만 불에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건물을 보는 거는 뭐냐면, 이 좋은 건물은 어떤 게 좋은 건물이에요? 비싸게 나왔던, 사실은 비싼데 싸게 파는 게 그 좋은 건물이에요. 예? 예? 어떤 거? 잘 팔릴 수 있는 게 좋은 건물이세요. 또
건물은 어떤 건물이고 나쁜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 이 부동산을 적은 걸 에셋이라고 그러죠. 에셋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에셋은 뭐냐면요. 그 건물에서 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건물이 좋은 건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의 테넌트가 렌트로 내는 거 있죠. 렌트로 내는 게 이 렌트 총해서 자기 거기 비용 다 빼고 얼마가 남죠. 그거를 인컴이라고 그러는데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gross, G는 gross예요. gross rental income. gross rental income은 세에 받는 겁니다. 세의 총액. 거기에서 gross operating expense, 그 비용, 건물에 들어가는 슈퍼 월급에서부터 전기세 무슨 뭐 눈치우는 거 다 합쳐가지고 그 나가는 비용을 뺀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NOI라고 그래요. Net Operating Income이다. Net Operating Income, 순이익이. 총 들어오는 렌탈 인컴에서 총 들어가는 익스펜스를 빼고 나면은 순수한 Net Operating Income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총 들어오는 거는 10만 불 들어오는데 익스펜스가 9만 5천 불이다. 그러면 이것은 만 불 남죠? 요게 NOI예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건물이 좋아요? 어떤 건물은 만 불밖에 안 남는데 어떤 건물은 같은 10만 불 들어와도 8만 불만 나가. 그러면 2만 불이 60만 불이 아니라 5천 원. 요즘에요 부자가 되고 나면요 돈 개념이 없어져요. 내가 어저께 만 불을 줬든가 15,000불을 줬든가 그게 헷갈려요. 그 정도면 부자죠. 요거를 부잣돈을 얼마 낼까 그러고 주머니에 들어가고 세는 거. 근데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여유가 많으면 부자들 보세요. 개념이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좀 개념이 없어집니다. 10만 불 들어와서 8만 불 쓰게 되면 2만 불의 NOI가 나와요. 어떤 건물이 좋아요? 요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차익이 얼마 나온다. 그런 생각으로 건물을 투자하거나 그러면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살 때 돈 들어가고 팔 때 돈 들어가고, 예? 또 차익 나오면 캐피털 게인 텍스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를 들어오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는다. 이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를 들어오는 것도 요게 딱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은 워시머신이 없어요. 워시머신 이런 게 없는데 워시머신을 다 넣어줘. 그러면 렌트가 더 올라갈 수 있죠. 비용도 이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려는데 태양열로 뭐 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 여러 가지 준비하죠. 그러니까 요런 GRI를 높여주고 GOE를 낮춰주는 그런 기술, 그게 Financial Intelligence예요. 건물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당연히 이거 높여주면은 여기 높일 수 있는 게 딱 내 친구 하나가 건물을 쫙 졌는데 보니까 주차장이 껌껌해.
잘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앞에다 주차장 거기다 좀 이게 너무 어둡지 않냐? 그걸 환하게 해줘라니까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그러면 수입도 늘어나겠죠. 지금 그 우리가 빌딩 매니지먼트를 많이 하는데 이 건물은 큰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 찾아온 사람들이 여기 오늘 주차장 없어갖고 그렇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셨죠. 근데 여기다 주차 시설을 작작 해갖고 해놔보세요.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근데 unfortunately 이게 내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어떤 거 하나를 하게 되면은 이게 높아지는 수가 있고 어떤 거를 하게 되면 이게 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일적인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때 NOI가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NOI를 요게 나왔을 때 건물이 NOI를 뭘로 나눠주냐면은 건물 값, 그 건물 빌딩 값을 돈 주고 사는 그 빌딩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캡이라는 게 나와요. 캡은 뭐냐면 캐피털라이제이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러니까 이 건물을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랬을 때 어떻게 정해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빼고 거기에 NOI가 남는데 요걸 갖다가 그 가격으로 해보자. 그럼 1년 수입이 10만 불인 사람이 있는 10만 불인데 가격이 100만 불이야. 네? 그러면 10만 불을 100만 불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될까? 0.1이죠. 그래서 10%입니다. 10%가 그게 캡이에요. 네? 그럼 10%면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어? 모르겠어요? 당연히 사야죠. 왜 사야 돼요? 요즘에 은행 이자가 5%면 얻잖아요. 5%면 얻죠? 하나님이 암만 좋은 사람이라도 이거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건물 저거 줄까요? 난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안 해. 이거 갖다 말아먹으라고. 캡이 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이 건물 투자를 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은행에서 5%의 돈을 몽땅 다 빌려도 그거 하고 나도 5%의 내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만 또 밤새니까 그냥 하여튼 굿 에셋이라는 건 뭐예요? 굿 에셋은 좋은 건물은 저렇게 수입이 NOI가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굿 에셋이고 굿 데트는 뭐냐? 굿 데트는 이거는 빚이요. 빚인데도 좋은 빚이 있어요. 저건 뭐냐면은 좋은 빚은 내가 안 갚는 빚이 좋은 빚이야. 나는 돈 쓰기만 하고 딴 사람이 갚어. 누가 갚아줄까? 네? 테넌트가 갚는 거예요. 이제 많이들 누르셨어요. 내가 갚는 게 아니고 테넌트가 갚아요. 네? 모기지 얻어놓으면 여기 보세요. 이걸 갖다가 100만 불짜리인데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100만 불을 은행에서 얻어서 샀어요. 5%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5%가 남죠? 10만 불 중에서 5만 불이 남아요. 그 5만 불을 내가 즐기고 그 5만 불은 또 누가 내? 네? 테넌트가 내요. 테넌트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테넌트 하실래요? 랜드로드 하실래요? 예? 하나님만 노드라고 그러는 게요. 원래가 노드라는 게 이게 원래 부동산을 갖다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리얼 이스테이트의 어원은 로열 에스테이트예요. 로열, 왕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왕. 우리나라도 이런 보통 사람들이 땅 갖기 시작한 게 단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 다 누가 가져요? 왕이 갔잖아요, 왕이.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저 부동산 세입 내는 거 왜 내요? 국가에다 내는 거 지금도 국가에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금을 내잖아요. 사실은 로열 에스테이트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우리 그런 부동산을 이런 집 같은 거는 오너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이런 데 큰 그 세를 주는 데는 랜드 로드라고 합니다. 이 랜드 로드가 왕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틀림없이 이 랜드 로드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또 우리 이 교회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은 왜냐하면 언젠가 한번 보니까 목사님 그 라이프 인슈런스 들어줬다고 막 데모하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항의를 해. 돌아가시면 천국 갈 텐데 무슨 인슈런스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목사님이 또 그렇다 치지만 그 가족은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예? 목사님 그 사택에 있고 또 그걸 맡고 계실 때는 교인들이 맨날 기도도 해주고 우리 목사님 건강해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딱 끝나고 나오면 고개 끊기죠. 기도도 끊겨요. 예? 그리고 그럼 평생 파이낸셜 IQ라고 그러는 거는 제로인데 어떻게 살아나가냐 이겁니다. 또 목사님이 그렇다 치고 그 사모님은 뭐야? 맨날 그냥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시는 게. 그런데 그냥 헌신으로다 그거 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주일 지키라고 그러니까는 또 짭도 못 갖고 그냥 그렇게 해왔는데 딱 퇴직하시고 나서 리타이어하고 나서는 이게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지금 없어요? 주위에? 안 계세요? 왜 내 눈에만 띄지? 이거 우리 사실 이민 생활에서 저도 미국에 처음 나가고 찾은 데가 어디예요? 교회.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의 그 리더 되시는 분이 여기는 그 감리교회나 뭐 이런 데처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정말 온신을 다하잖아요. 이렇게 갖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노년에 요즘에 또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못해요. 이상하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그 신세만 지고 살던 그 사람들도 노인 아파트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살지요. 근데 왜 우리 교회들은 왜 그 리더 그분들한테 그런 최소한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떵떵거리고 어마어마하게 살려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필요한 거, 예?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냐? 있어요. 있어요. 교회들이 조금씩 힘을 합치고 한다고 하면은 왜 노인 아파트도 짓는데 리타이어드 더 미니스터즈 하우스는 왜 못 줘요? 질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도 있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최소한 리타이어 하면은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그 가족들이나마 여기 살 수 있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굿데트라는 거, 굿에셋이라는 거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돈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 돈 있는 사람은 이런 입 바른 소리 하면은 그래 얼마나 잘 내놓고 하는지 보자 이렇게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맨날 나는 틀렸어. 돈이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나이가 많은데 이런 거 버리고 leverage your mind. 우선 돈 레버리지 하기 전에 내 마음가짐부터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자식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근데 내가 가장 믿어야 하는 나 자신이 이런 조금이요. 병들어 있어요. 이러면은 뭐가 되겠어요? 지금 저 70, 80대도요. 언제 보니까는요. 80 먹은 사람들이 육체미 되겠어요. 네? 근육이 뭐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두서없는 얘기로 짓거려서 미안한데 하여튼 뒤에 이런 것도 보시고 오늘 이 만남 계기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지식이나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